네, 그러면은, 그냥 방송을 다시 봐야, 방송을 그냥 다시 보시는군요. 네, 방송 꼭 다시 보시면서 해주세요. 그거 어려워요. 어떻게, 이거 섹트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지 되게 난감해요. 이게 오리엔탈이랑 옥시덴탈 개념만 없으면은 좀 편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낮의 행성에는 이런 행성들이 배치되고 밤의 행성에는 이런 행성들이 배치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오리엔탈, 옥시덴탈은 진짜 이거 저도 이거 이해하는 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게 오리엔탈로 봐야 돼, 옥시덴탈로 봐야 돼, 막 이러면서 되게 그랬거든요. 네, 태양. 네, 태양. 중요하죠, 태양. 네, 오늘은 그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던 태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더선빔, 컨버스트, 그리고 파시스는 나중에 할게요. 파시스는 나중으로 하고요. 그리고 카지미,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시스 오늘은 아니에요. 파시스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네,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요, 태양에 오브가 있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데요. 태양에 오브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토성 파시스세요? 와. 파시스가, 네, 개념은 쉬워요. 파시스가 나타나는 거, 사라지는 거, 그거가 이제 주된 부분이니까 어렵지는 않은 개념인데요. 되면 파시스까지 해보죠, 뭐. 나중에 해서 따로. 아니에요. 생시 전으로 돌려서 벗어나면 파시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요, 그때 실제로 관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파시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절대 파시스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고요. 솔라파이어라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플라시더스인가 솔라파이어인가 뭐 그런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파시스를 지원을 해줘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봐야 정확하게 파시스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대기의 공기 산란 그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거의 그 당시에 그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감추는지 아니면은 빛을 드러내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시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 몇 개는 있거든요. 항성도, 네, 거의 정확해요. 정말 점성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단 가격대가 수십만 원 나가요. 엄청 나가죠. 비싸요. 그래서 공동구매 했을 때 진작에 저도 돈을 보태가지고 프로그램을 샀어야 되는 건데 못 사서 너무 아쉬워요. 개인 사비 털어서 사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아쉽죠. 일단은 언더선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언더선빔은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금성 보이시나요? 금성? 요 금성 이게 지금 또 가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지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금성이 태양이랑 가까이 붙어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가까이 붙어있죠. 그리고 금성이랑 화성도 꽤나 가까이 붙어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단면적으로만 살펴봤을 때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도 목성이 지금 태양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수성은 그나마 거리가 꽤나 있는 편이에요. 꽤 있죠. 이 정도면 26도 차이나 되는데요. 차트에서도. 태양의 우선 오브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약간만 설명을 드릴게요. 태양도 오브가 있는데요. 이 오브라는 게요, 빛을 주고받는 범위의 개념에서의 오브를 뜻해요. 그래가지고
왜 태양에 오브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봤어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딱히 오브라고 할 게 없는 게, 낮을 보면은 태양이 어디에 위치해 있던 그 지표면 위에 있는 모든 그 하늘이 다 밝은데 어떻게 태양은 아스펙트에서 오브를 따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를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어요. 왜냐면은 맞긴 맞아요. 아스펙트 개념에서 빛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 태양 빛이 하늘 전체에 다 이렇게 퍼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다 밝게 보이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원이 크게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태양을 이렇게 하면요, 태양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이런 원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개기일식인가? 그 태양이 가려질 때 있잖아요. 개기일식 맞죠? 근데 개기일식일 때 정확하게 보면은요,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면서 그 태양의 코로나층만 보이게 되는 게 있거든요. 딱 그 범주가 요런 범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대인들이 태양의 오브를 괜히 고대인들은 태양의 오브를 딱히 두진 않았지만 그 아랍인들이 그거를 오브를 둔 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오브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머지 행성들도 빛을 반사해가지고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얘네들도. 달도 오브가 있는 이유가, 원래면은 달도 빛을 스스로 발하는 행성이 아닌데, 달도 지금 어디 갔니? 달아? 지구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달이 안 보이네요. 달이 안 보이는군요. 달 어디 갔죠? 달이 사라졌네요. 지구에서. 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있군요. 네. 귀여운 달이 다시 나타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달도 지금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면서 이렇게 지구로 다시 쏘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오브가요, 원래로 따지면은 얘 자체로는 오브가 별로 안 나야 정상인데, 태양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으면서 얘 표면이 반사율이 되게 좋거든요. 반사율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반사율 때문에 이제 빛이 지구로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 오브가 이 정도 범위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하늘의 달을 보면은 말끔하고 깔끔하게 보일 때도 있는데, 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걔도 약간의 범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의 오브는 그렇게 두고 뭐 이렇게 해서 두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아랍인들이랑 고대인들이 오브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로 뒀는지를 보질 못해서 그 도수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인 게 많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답니다. 점성술에서. 왜 고대인들이 그렇게 뒀을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요 범주가, 태양은요 약 18도? 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18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언더선빔이라고 말을 하죠. 행성이 불타요. 행성이 불탄다. 너무 뜨거워서 건조해지고 막 불타고 막 이제 그렇게 된다. 앞을 볼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앞을 볼 수 없어요. 아쉽게도. 즉 언더선빔하는 행성이 있으면요,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요, 다른 행성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뜨니까 그 행성을 쳐다볼 수 없어요. 즉 아스펙트의 차단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언더선빔이에요. 컨버스는요, 그게 더 극심한 거예요. 완전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나마 언더선빔 같은 경우에는 실눈이라도 뜨면 어떻게든 그 행성을 좀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컨버스트까지 받아버리면은 컨버스트는 아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눈부셔서. 눈 뜨면 실명이에요. 그게 컨버스트입니다. 컨버스트는 대략 7.5도가 8도인가 그렇게 떨어질 거예요. 제 기억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카지미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일치시켜 놨어요. 어머야 깜짝아. 시력이 안 좋아서 라식한 것도 언더썬빔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건 언더썬빔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라섹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거금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네, 있어요. 항성 중에서도 시력 안 좋게 하는 항성 있습니다. 여기 태양 안에 지구가 거의 완벽하게 들어갔죠? 이게 카즘이에요. 네요, 이게 카즈미가요, 좀 까탈스러운 게요, 황도가 있어요. 그니까 지금 이 선이, 제가 이거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파란 선을 기준으로, 이게 보이나? 파란 선을 기준으로, 파란 선이 잘 안 보입니다. 파란 선. 네, 대충 이 정도 됐네요. 파란 선. 네, 지금, 이거 꼭 봐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황도거든요. 제가 황도면을 기준으로 이걸 나눈 거예요. 이 황도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태양에서 카지미를 한다는 거는요, 어떤 행성이 황도상, 그리고 요 황위, 그리고 환경, 이 두 개가 모두 태양 안에 거의 정확하게 오차없이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게 카지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태양도 하나의 항성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성과 어떤 행성이 컨정션 할 때 증폭 효과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태양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태양도 어떤 의미로는 하나의 항성이니까 태양 근처에 가면은 빛 때문에 행성이 안 보일 수는 있어도 그 태양과 행성이 정확하게 황위, 환경상에서 컨정션, 만남을 가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항성과 컨정션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굉장한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간 게 카즘이에요. 제가 알기로 카즘이도 아랍 점성술 쪽에서 먼저 개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고전 점성술에서는 카즘이 개념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랍 점성술에서는 카즘이 개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중세 점성술도 카즘이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황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황도상 면에서는 다들 이렇게 지나다니고는 있지만, 그 황도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면은 지금 태양은 이렇게 있는데 금성이 황도보다 더 아래에 있죠. 일반적인 컨정션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태양과의 완벽한 컨정션은 그 위력이 훨씬 세요. 네, 지금 이제 요거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성이 있는 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목성 좀 보이시나요? 목성 잘 안 보시면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요 목성이 지금 3도 20 몇 분이고 3도 54분이에요. 요거 조금만 더 움직여서 건드려 줄게요. 요거 한 18C 정도로 바꾸면 되려나? 18C 말고요, 한 10C. 아, 0C나 너무 셌다. 한 6C, 6C면은, 네. 네요. 또 8도 8C, 8C도 아니고요. 7C. 7C네요.
그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그요 엄청 크게 확대됐네요. 좀 잘 보이시라고.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목성이 3도 21분이고요. 태양도 3도 21분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완벽하게 컨정션을 이뤘는데요. 요 차트에서 보이는 컨정션 플러스 환경상에서도 컨정션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포지션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롱기튜드 상에서 이뤄진 거거든요. 근데 레티튜드를 보면은요. 1도나 차이가 나요. 여기 태양 0도 0분 0초죠. 목성 0도 52분 23초예요. 이건 카지미가 아니에요. 이것까지 거의 0도에 가까운 오차로 파틸 컨정션 해야 돼요. 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는 게 카지미예요. 그래서 센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이제 막 그 목성과 태양이 같이 붙어 있는데 카지미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 실제로 보면은 카지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과 어떤 행성의 컨정션은 그만큼의 위력이 있어서 효력이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카지미는 진짜 세요. 실제 카지미 하는 분의 그거를 어떤 분께서 이제 실제 삶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알게 되셨는데 그분도 술사세요. 그분도 술사신데 이제 차트 해석하시다가 진짜 금성 카지미를 발견하신 거죠. 카지미를 발견하셨는데 거의 대부가 되게 격이 되게 높은 거죠. 일반적인 평민의 삶 이런 거랑은 일단 거리가 있대요. 거리가 있고 이렇게 다른 특별한 삶 이런 식으로 되게 크게 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글에다가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요 목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지미가 아닙니다. 아쉽죠? 네, 카지미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한번 몇 가지 찾아볼까요? 태양 그냥 적당히 돌리면은 되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되는 게. 포지셔닝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는 얘들을 꼽자면요. 네, 지금 가능성 있는 얘들이 한 명도 없는데요. 엄청 돌려야겠는데요, 이게. 데이터에서 2014년 포지션에서요. 목성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목성이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태양이랑. 여기서 2013년도로 다시 연도를 바꾸면서 찾겠습니다. 일자 바꾸기가 제가 힘들어가지고. 목성 금성. 네, 요거 좋아요. 목성 금성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성이 7분 40초 차이고요. 금성 11분 15초 차이입니다. 거의 가깝게 붙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태양이랑 가까이 만나는 거죠. 지금 조금 이렇게 있는데요. 금성이랑 한번 만나게 해볼게요. 금성이랑 지금 도수가 12도에다가 27도니까 39도, 39일 뒤로 맞추겠습니다. 9월 39일이니까 10월 4일. 10월 4일이면은, 어머, 금성이 또 도망갔네요. 아, 금성이 빨라가지고 이게 만나지 못하는구나. 금성도 도망간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적당히 돌리면서 맞춰봐야겠는데요. 이게 쭉 돌리면서 금성이 엄청 도망간대요. 이게 도망가면서 아까 금성이 되게 위력이 좋았는데 금성 봐봐요. 조금 움직이면서 바로 이게 도수가 바로 도망갔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카지미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좀만 지나도 그 경도가 엄청 바뀌어요. 이 경도도 되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거리는 경도 플러스 행성 간의 속도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간, 컨정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거 플러스 거기에 이제 컨정션 도수까지 더해져가지고 이 세 박자가 모두 한 방에 맞아 떨어질 때 거기다가
그게 하필 앵글하우스에서 일어날 때 이거 조건까지 다 맞추려면요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죠. 올해 6월에 금성 카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6월에요? 한번 봐볼게요.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네요. 금성이 네, 금성. 네, 좋아요. 여기 금성. 영도 14분 32초죠. 여기 금성. 네, 차이가 있습니다. 5월 3, 1, 2, 3, 4, 1, 2, 3, 4, 5, 네, 31일까지 있네요. 30. 아무래도, 6일이에요? 그러게요. 앞으로 가야겠네요. 6월 6일. 네, 감사합니다. 포지션 보면요. 와, 감탄사 나옵니다. 네, 거의 오차 없어요. 2분이죠. 거의 파틸입니다. 경도상 파틸이고요. 거의 백타 파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성, 태양, 16분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조금만 더 앞당길게요. 조금만 더 넘길게요. 10시. 10시로 해서 10시는 너무 그랬네요. 8시. 8시도 어긋났고 6시. 6시고 4시. 아니군요. 이게 금성이 따라잡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7시로 잡고 금성이 더 빠르니까요. 7시, 8시로 하면은 금성이 25도. 금성이 역행 중인가? 혹시? 18도. 이게 언젠가 한번 만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만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조금 줄었네요. 13도. 억지로 나오면 효과가 있나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억지로 나오게 해도 아마 안 나올걸요? 그게 산모랑 아이에게 되게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웬만해서는 억지로 분만은 잘 안 시키죠. 11시 35분. 55분. 네, 어서오세요, 박근혜님.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게, 기미가 좁혀질 그게 안 보이는데요?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8도. 네, 줄어들고 있네요. 8도, 15시, 8도, 9도. 네, 이거 컨정션이 정말 안 일러지는데요? 다시 또 9도 이렇게 벌어지고요. 21. 이게 안 벌어져요, 격차가. 20일, 6월 7일로 넘어갑니다. 6월 7일 한 4시쯤으로 한번 해볼게요. 4시로 넘어가면요. 네, 여기서 2도. 포지셔닝에서 6월 7일.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까워졌죠. 거의 이게 진짜 진국 파틀입니다. 6월 7일. 2분 차이고요. 여기 36초 차이 납니다. 진국인 차트죠, 이게 진짜. 금성 카즈미 진국인 차트입니다. 요게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돼요. 아직 파틸이 아니에요. 요게 파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도수가 1도 이하로 떨어지면 파틸로 판정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다가 앵글까지 맞추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조금 더 건드려 주는 거예요. 요거를 35분으로 할게요. 35분, 55분, 5시 5분, 5시 15분, 5시 15분. 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최강입니다. 지금 최강입니다.
최강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포지션으로 지금 오차가 1분, 네, 1분이라고 하죠. 이거 1분 5초 차이에 경도상 30초 차이, 카지미의 앵글, 1하우스, 파틸 컨정션, 홀사인 1하우스, 쿼드런트 1하우스 보고 계십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포르투나까지 앵글에 겹치면 진짜 완전 엄청나지는 건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되려면요, 이거는 조금 바꿔야죠. 뭐 한 3시 15분 하면은 어떻게 되나? 3시 15분 해도 안 되는데, 차라리 얘네가 MC로 남중점 했을 때로 떨어지는 게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카지미, 진짜 카지미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컨정션 하는 거 플러스 포지션에서 봤을 때 여기 경도상에서까지 오차 없이 컨정션 하는 거, 이게 진짜 카지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2016년 6월 7일 5월 5 이거네요. 카지미랑 파시스 차이가 뭐예요? 둘 다 강해지는데, 카지미는요 태양이랑 같이 하면서 태양이 그 행성의 기질까지 같이 갖게 되는 게 카지미고요. 파시스는요, 나 여기 있어 라고 알리는 게 파시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양의 성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거든요. 카지미는요, 태양의 성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양이 지니는 그 자기 캐릭터성 있잖아요. 거기에 금성이 의미하는 캐릭터성까지 같이 더해지는 거예요. 파시스하는 행성이. 그래서 그 의미가 태양 자체가 전체에 빛을 뿌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빛을 내뿜잖아요. 즉, 이 캐릭터성 자체에 어떤 특정한 행성의 캐릭터성이 가미가 되면서 그 캐릭터성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게 카지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시스는요, 태양빛에 가려서 자신이 안 보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서 자기가 갑자기 나타나요.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면은 이목을 끌게 되잖아요. 즉, 이제 뭐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루키, 신인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연예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뜨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다시 사그라들고, 이런 부분이 파시스가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에 그럼으로써 인해서 이제 이목을 집중받는 것. 네. 그런 게, 네. 그런 의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시스는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집중을 받기 때문에 그 행성에게 발언권 같은 게 들어가고요. 발언권이 들어가면서 그 행성이 그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이 언더선빔하거나 컨버스트하고 있더라도 그 행성이 자신이 태어난 그 기간 내에 그 일주일 전후로 해서 파시스를 하는지 살펴봐라 라고 말을 한 게 그 이유고요. 특히 행성마다 파시스하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파시스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자신의 태어난 그 그 시점이 어떤 특정한 행성이 딱 파시스할 그쯤 무렵, 하루 정도 차이, 그 정도 차이의 무렵을 두고 있다면은 그 차트에서 파시스는 굉장히 유력한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뜨는 그런 행성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시스랑 언더선빔 그리고 컨버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파시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글쎄요, 구체적인 해석은 없는 편이에요. 언더선빔도 구체적인 행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발생되는 특수한 천체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의미 그대로 따라가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떤 행성이랑 어떤 행성이 아스펙트를 맺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금성이 바라보고 있는 행성이 지금 토성이잖아요. 토성이 금성에게 어포지션을 날리는데
금성은 그 어포지션을 못 바라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토성만 이렇게 해서 날리는 아스펙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은 금성이랑 같이 플러스된 상황이니까 금성 플러스 태양빛이 다시 토성에게 넘어가는 형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금성은 토성에 의해서 손상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되게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물론 금성이 이제 태양보다 전도수이기 때문에 토성에게 아스펙트를 태양이 직접적으로 차단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미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정확하게 파시스 하면서 컨정션 하면서 이제 빛을 완벽하게 차단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성은 토성이랑 아스펙트를 받을 때 이제 손상을 잘 받지 않는다. 대신에 태양으로 인한 손상이 있고, 그거에 이제 색채가 더해진 태양의 아스펙트가 토성에게 넘어가면서 거의 전적으로 토성과 태양의 이제 아스펙트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BCGD라는 개념, 아스펙트에서 이제 BCGD라는 개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BCGD 개념에서 태양으로 인해서 또 차단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연유에서 이렇게 차단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